민주당 정원호 후보의 30여 년 전 주취폭행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 후보 측이 공개한 판결문을 통해 당시 정 후보가 심신장애를 주장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 야권은 만약 그런 상황이었다면 다툼의 원인이 5.18 관련 언쟁이었던 건 어떻게 기억하느냐고 다시 공세에 나섰습니다. 정 후보 측은 심신장애와 기억상실이 서로 다른 개념인데 사실을 왜곡했다고 반박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고승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 측은 최근 국민의힘이 제기한 소위 외박 강요 의혹을 반박하며 31년 전 폭행 사건 판결문을 공개했습니다. 판결문이 가장 권위 있는 것이고 신뢰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앞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공개한 판결문엔 빠져있던 한 페이지가 추가된 완전본입니다. 해당 페이지엔 피고인, 즉 정 후보가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자 개혁신당은 5.18 관련 언쟁이 사건의 발단이라던 해명과 모순된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도대체 술을 먹어서 기억이 안 난다면서 5.18 민주화 운동 때문에 싸운 것은 어떻게 또렷이 기억하는 것입니까? 국민의힘도 선택적 기억 삭제냐고 가세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사물 변별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전혀 없거나 미약한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며 정 후보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300만 원형을 선고했습니다. 정 후보 측은 형법상 심신장애는 판단력이 부족한 상태이지 기억상실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처음 문제를 제기한 개혁신당 김정철 후보에 대해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을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정치 연안에 한 발 더 들어가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정치 더 시간입니다. 조선일보 배성규 정치 에디터 나오셨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뭡니까? 네, 판세 요동 보수 결집입니다. 네, 자 지방선거 이제 보름 앞으로 다가왔잖아요. 각종 여론조사 지금도 보여드렸습니다만 격차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조금 오르고 또 민주당은 오히려 조금 떨어지는 그런 추세입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여야 당 지지율 격차가 17.8%포인트에서 12.3%포인트로 줄어들었습니다. 또 서울은 불과 1.9%포인트 차이였습니다. 그러니까 후보 간 격차도 또 확 줄었는데요. 이 서울은 한 달 전만 해도 15%포인트 안팎 차이였습니다. 근데 어제 조선일보 조사에선 3%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네. 이 영남 지역도 박빙이나 접전 양상입니다. 전북에선 무소속 김관영 후보가 상승세를 타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모습입니다. 한 달 전만 해도요, 전국 16개 시도 중에 15대 1로 여당이 압승할 거란 전망이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민주당에서는 12대 4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국민의힘은 10대 6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합니다. 이 정청래 대표가 영남, 서울 다 어려워졌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달라진 상황 인식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여당 실수입니까? 아니면 보수층이 더 결집한 겁니까? 둘 다 합니다. 원인은 여당의 실수고 결과는 결집으로 보이는데요. 네. 민주당이 지난달 말 공소취소형 특검법을 발의한 것이 첫 번째 역풍을 불렀습니다. 또 장기보유 특별공제 폐지 등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발도 컸습니다. 1주택자의 불만, 또 세금 폭탄 불안감, 전월세난이 겹치면서 서울 표심이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정청래 대표의 오빠 발언을 시작으로 정원호 후보 주폭 논란, 하정우 후보 손털기 논란 등 여러 가지가 이어지면서 보수층 결집 기류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당초 국민의힘과 장동혁 대표에 대한 실망감으로 야당 지지를 철회하거나 투표를 포기하려 했다 이런 보수층이 많았는데 여당 심판론으로 다시 뭉치기 시작했다는 분석입니다. 네. 선거에서요 조금만 방심하거나 고개를 들면 판세가 바로바로 그렇죠. 변합니다. 예. 뭘 하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도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빌미를 준다고 그러죠. 근데 서울의 판세가 특히 요동치는데요. 공방이 좀 치열하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사실 행안위를 열어서 오세훈 후보의 부실공사 책임론을 폈는데요. 이건 뭐 선거 기간은 쉽지 좀 상당히 이례적으로 보는 일이고요. 네네. 또 국민의힘은 정원호 후보의 주폭 의혹 뭐 이런 것들을 매일 까고 있고 또 전월세난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집값이 다시 반등하고 또 전월세 상승, 풍기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부동산 공급 대책 그리고 세금 문제가 표심을 흔들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네. 이 2030과 강남 표심도 중대한 변수입니다. 오 후보 지지세가 강한 2030의 투표율이 관건인데요. 4050에 비해서 2030의 투표율이 낮으면 정 후보가 유리해집니다. 예. 근데 반면 강남을 중심으로 보수 결집세가 확산이 되면 오 후보가 유리합니다. 승부처는 이른바 한강벨트라는 곳에 부동산 표심이 될 거라는 전망이 굉장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또 관심. 국민의힘이 영남을 지킬 수 있을까요? 네, 당초에는 여권은 뭐 경북 빼고 영남 싹쓸이한다 이런 기대를 했죠. 예. 뭐 아직도 미세하게 그 지지율 보면 앞서 있지만 싹쓸이는 이미 쉽지 않아졌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예. 거꾸로 야권이 5곳 다 싹쓸이하겠다 지금 거꾸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판세가 그만큼 요동을 치고 있는 겁니다. 여론조사 수치만을 보고 본다면 여당이 오차 범위 내에서라도 앞서는 쪽이 많은데요. 문제는 숨은 보수표입니다. 네. 과거 선거에서도 뭐 민주당이 여론조사에서 10% 안팎 앞섰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는 반대로 나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 이번에도 국민의힘은 대구는 물론이고 부울경도 역전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반면 민주당은 이 대통령 지지율이 높고 또 지역 발전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최소한 부산, 경남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예. 야당 심판론과 정권 심판론 중에 어느 쪽이 더 세게 작용할지 상당히 주목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 여론조사에 기반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각 당이 추정 내지 주장하는 그런 맞습니다. 부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네. 말씀드리고요. 부산 북갑은 어떤 상황입니까? 네, 북갑이 생각보다 상당히 중요한 곳입니다. 지금 치열한 3파전 중인데요. 민주당 하정우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앞서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가 추격하는 그런 양상입니다. 이 선거 막판에 보수층이 한동훈과 박민식 후보 중 누구를 대안으로 선택할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또 야권 단일화가 이루어질 거냐도 상당히 관건입니다. 예. 만일에 단일화가 이루어진다면 PK 전체 지역의 판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건데요. 이것이 단 한 곳의 선거가 아니라 다음번 뭐 야권의 역학구도나 선거 전반을 그렇죠. 반영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단일화 공식이 상당히 복잡 미묘하죠. 부산이 특히요. 맞습니다. 네, 베이지스터 잘 들었습니다.